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놀랄만한 사실 16가지. 모든 나라는 자기만의 법과 전통,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한 특별한 특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여성은 나무와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그들이 나무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간주하는 건요? 호주에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우리의 세계는 놀랍고도 신기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밝은 면 브라이트 사이드 코리아이 그 사실을 우리 구독자에게 계속 상기시켜주죠. 다음에 16가지 사실로 이 말이 사실이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6번. 인도에는 나무와 결혼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전통이 생긴 이유는 베다 점성학 때문입니다. 베다 점성학에서는 화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태어난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망글릭이라고 부르는데 중매 사이트에는 그들끼리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망글릭 특별안을 만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망글릭끼리는 서로의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은 망글릭 여성들에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점성학적으로 위험한 화성의 영향을 받은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글릭 여성들은 나무와 먼저 결혼해서 화성의 저주를 나무로 옮겨가게 하라고 교육받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그 나무를 자라서 태웁니다. 그 이후에야 망글릭 여성은 인간 남성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하게도 망글릭 남성은 이런 주술을 거쳐갈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인도 사람들은 오직 아내만이 남편의 건강과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가족 안에서 아내의 웰빙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말이죠. 15번. 인도네시아의 순다인은 종종 접시 대신 바나나 잎을 씁니다. 순다인과 같은 전통은 다른 열대 국가에서도 관찰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일부분에서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대접할 때 바나나 잎을 접시로 사용합니다. 이런 종류의 모임을 보트람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함께 식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트람에서는 택시 운전사, 관료, 실업자, 선생님, 시장 등 전혀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한 개의 이파리로 된 접시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람이 그들의 출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사 동안에는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습니다. 14번. 네팔에는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를 숭배하는데 이들은 모두 여자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힌두의 여신 탈레주가 가끔 그녀가 깃들었던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와 있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를 찾는 과정은 새로운 달라이 라마의 환생체를 찾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점성가들과 승려들이 그 과정을 담당하며 네와리족의 샤키야 계층에서 쿠마리를 찾습니다. 네팔에는 여러 명의 쿠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카트만두에 사는 로열 쿠마리입니다. 선발 과정은 여러 번의 엄격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쿠마리로 선택받은 아이는 방문객들이 접견할 수 있는 궁전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이 자신들에게 건강을 축복해주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원하러 옵니다. 13번. 이스라엘인은 초막절 동안 거주할 수카라는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에는 수카라고 불리는 임시 거처를 집들이나 발코니에 짓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이 생기기 전 유대인들이 시나이 사막을 유랑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만듭니다. 이스라엘인은 수카를 짓는 것이 성스러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시간을 수카에서 보내야 합니다. 거기서 먹고 휴식하고 기도합니다. 만약 수카에서 생활할 환경이 안 된다면 하루에 2번 의무적으로 수카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12번. 한국 사람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한 살로 취급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한 살로 간주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에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일 파티는 하지만 음력설이 첫날에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아이가 음력 12월 29일에 태어났다면 그 아기는 음력 새해 첫날에 2살이 됩니다. 사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지만 말이에요. 한국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양력과 나이 계산법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고 취학 시기와 합법적 결혼 연령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11번. 중국에는 아파트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중국 도시 충칭에는 매우 이상한 건축수를 적용한 해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리지바이 모노레일역을 주거용 빌딩 안에 지은 것이죠. 모노레일은 그 건물 6층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칭찬부터 분노까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일본도 이것과 비슷한 해법을 차용했군요. 차이점이라면 일본의 빌딩은 주거용 건물은 아니고 사무실 건물이며 지하철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그 빌딩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0번. 필리핀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여러 사람 분량의 음식을 팝니다. 그 이유는 필리핀 사람이 대식가라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럿이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모임에 바카다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놓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맥도날드 메뉴에서 6인분짜리 프렌치 프라이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사우디아레이비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거기서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대가족을 위한 메뉴를 준비해둡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KFC에서 10에서 15명이 먹기 충분한 치킨윙 버켓을 쉽게 볼 수 있죠. 9번. 파키스탄에서는 오토바이 한 대에 온 가족이 다 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안전하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파키스탄 및 많은 다른 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대개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진에 대해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끔 가난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한 것이나 이상한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8번. 이집트 사람은 교통규칙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마음대로 차를 몰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운전하면 차량 정체와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는 사람에게 여러모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집트의 교통규칙은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번. 이탈리아 사람은 오렌지 전쟁을 준비합니다. 매년 2월이나 3월 초에 전통적인 오렌지 전쟁을 포함하는 이브레아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눈싸움 하듯이 오렌지를 서로에게 던집니다. 왜 하필 오렌지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전쟁은 영주의 폭정에 항거한 유명한 반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올레타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초약원을 요구하는 지역 영주의 폭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영주의 근위병이 비올레타를 체포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근위병에게 돌을 던지며 그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렌지는 이 돌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 전통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일 동안의 이벤트에 350톤의 오렌지가 소비되니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이 독특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6번.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집에서 TV를 보기 위해 TV 한 대마다 따로 TV 시청권을 사야 합니다. BBC는 공영방송으로 TV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게임 콘솔 같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시민들이 낸 시청료로 운영 자금을 얻습니다. 1년 시청권은 약 22만 원이나 합니다. 그리고 주민은 그것을 사든지 아니면 TV를 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서류를 내고 시청권을 사는 것을 거부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됩니다. TV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TV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행부라 위 사진에 보면 집행부 사람이 끌고 나온 벚꽃 풍차가 보입니다. 불리는 특별 서비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검문을 합니다. 5번. 독일에는 교회세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키히센슈 토에어는 독일의 종교단체의 교구민에게 부과하는 교회세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복음교회, 개신교 교회, 그리고 유대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세금은 교인이 내는 수입세의 8에서 9%를 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300만 원 정도를 수입세로 내는 교인이 있다면 100만 원 정도를 교회에 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배당금 받거나 자산을 처분하고 나온 이윤에도 적용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 통지서를 써내야 합니다. 세금 내기를 거부한 사람은 파문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몇몇 학교나 병원 같은 곳에서 일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4번. 호주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다시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투표 불참 자체가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바로 호주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벌금이 많지는 않지만 범칙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6,000명의 태즈메니아 사람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각각 2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습니다. 3번. 캐나다에서는 우유가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서 판매됩니다. 어떤 나라 사람에게는 비닐봉지에 담긴 우유가 놀랍지 않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우유는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병이나 종이팩에 담겨서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장은 캐나다 사람들처럼 우유 전용 용기에 넣어 사용하기에는 꽤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번. 볼리비아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여성 레슬링 선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촐리따라고 불립니다. 다수의 평범한 볼리비아 여성을 모집하여 레슬링 대회에 참가시키자는 아이디어는 링의 거인이라 불리는 팀의 매니저인 후안 마마니에게서 나왔습니다. 후안은 2001년에 레슬링 티켓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마마니는 지역신문에 자신의 그룹을 연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많은 지역 여성들이 그들의 주목을 이용해서 기꺼이 돈을 벌자고 했습니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의상을 입고 레슬링하는 남성들과 달리 이 여성들은 볼리비아 전통 의상을 입고 싸웠습니다. 풍성한 치마와 밝은 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신발을 신고 중절모까지 갖춰 쓰고 말이죠. 또한 촐리따에는 프로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링 위에서의 싸움과 가정을 돌보는 일과 다른 임무를 함께 해야 합니다. 빵 사는 걸 까먹으면 안 되지. 1번. 멕시코 및 다른 스페인어권 국가에는 엄마들이 사용하는 라창클라라고 불리는 특별한 교육 도구가 있습니다. 대개 라창클라는 라틴 아메리카나 스페인 어머니나 할머니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나 청소년을 훈육할 때 사용하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서구의 국가에서는 이런 훈육 방법이 아동 학대이고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창클라는 멕시코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창클라의 도움으로 길러진 아이들은 이 일을 계속해서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일이 트라우마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다른 나라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 어떤 게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밝으면 브라이트 사이드 코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